자, 1월 8일날, 1월 8일날 올려주신 사연이고, 무료연애 진단에 제목은 제 이미지 어쩌죠? 라는 제목으로 하스님이 올려주신 사연이에요. 뭐, 당연히 제외 문제고요. 여자분이시고, 25살이고, 학생분이십니다. 자, 상대방 성격이, 일단 질투가 굉장히 심했대요. 남자랑 연락하는 거 싫다고 했는데 제가 좀 고집을 부렸어요. 그냥 친구인데 왜 그러냐고. 그쪽은 남녀 사이엔 절대 친구가 없다고 했고, 근데 사귀다가 제 프레임이 낮아지면서 전남친한테 유부녀가 전화 왔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왜 밤에 연락이 오냐 물으니까 얘 유부녀라고, 의심할 걸 의심하라고. 제가 기준은 남사친 여사친은 있다라고 설정을 해놔서 딱히 할 말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교제 기간은 한 3-4개월 정도였는데요. 사연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상담을 받았는데 미루코님이 이런 남자를 왜 만나냐고, 다시 만나도 문제라고 욕도 하시고 그랬대요. 제가 욕을 했어요? 아, 하스님이 전에 상담을 받으셨나봐요? 아, 전에 상담 한번 받으셨네요. 12월 12일날 어플로 만난 남자친구군요. 그래서 제가 어플로 만난 남자친구 왜 이런 남자 만나냐고 했었나봐요. 제가 어플로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욕하고 그랬대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도 좀 전남친 불안하게 한 건 사실이라 한 번 더 새로운 기준 가지고 사귀어보고 싶어요. 현재 저는 일주일 전에 남자친구가 새로 생긴 상태고, 연애 초반이라 저한테 엄청 잘해주는데 저는 아직 전남친 생각이 나네요. 일단은 전남친이랑 헤어지고 일주일 뒤에 강아지 빌미로 전남친이 먼저 연락이 왔었고, 제가 나랑 장난치는 거 아니지 않냐면서 톡하지 말라고 하고 그 뒤로는 연락이 없다가 또 혼자 멘탈 관리 못해서 저도 강아지 관련해서 안부 묻고 2-3일 뒤에 그 남자 생일이라 생일 축하해주고 그렇게 끝냈다가 또 2주 뒤에 제가 좋은 곳 가지 않겠냐고 해서 그쪽에서는 어디?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만나면 알려주겠다가 했다가 일식당해서 거절이면 말해라, 다른 사람 찾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다른 사람 많지 않냐고 하면서 끝냈습니다. 그때 멘붕은 전 게시글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2주쯤 크리스마스 다음날 제가 잘 지내냐 하니까 일십당했어요. 제가 계속 2주 간격으로 연락해서 미루코님께서는 그 전에는 이 남자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제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낮아졌겠죠? 솔직히 미루코님 말씀한 대로 굉장히 부족한 남자인데 뭔가 계속 아쉬운 마음이 남고 그래요. 거절당하니까 더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제가 2주 간격으로 계속 연락을 하니까 마지막에 씹은 거죠. 씹는 이유는 뭘까요? 자,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연락부터 3개월 정도는 연락을 안 해야겠죠? 남자친구 생긴 걸 카톡 푸사로 해놓으면 그쪽에서 항상 저는 남자가 주변에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괜찮을까요? 제가 푸사로 해놓으면 자기랑 사귈 때 안 했으면서 라고 생각을 할까요? 물론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은 볼지 모르겠지만 3개월 좀 지나서 제가 뭐라고 보내는 게 좋을까요? 워낙 잘 지내를 많이 보내서 좀 웃기긴 하네요. 제 이미지 다 말아먹은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2주 간격으로 계속 연락을 하니까 마지막에 씹은 거죠? 예, 맞습니다. 2주 간격으로 계속 연락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에게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인간이나 동물이나 뭐 어린아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A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A라는 행동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주면요, 에너지를 쏟아주면 이 행동이 더 강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야. 그래서
쇼핑몰에 갔어요. 엄마랑 같이 쇼핑몰에 갔는데 엄청 갖고 싶은 어떤 장난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마 나 저거 사줘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안 돼 라고 하니까 막 여러분들이 화가 난 나머지 막 땡깡을 피워본 거죠. 막 말썽을 피웠어요. 막 난리를 쳤어. 사람들 앞에서 막 엄마가 막 얼굴이 시뻘개질 때까지 막 난리를 핀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야야 알았어 미안하다 야 이거 장난감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고 싶은 거 있을 때 그런 행동 안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죠? 하죠. 그죠? 하죠.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유치원에 가보면요. 유치원에 가보거나 아니면 뭐 애들 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돼서 학교에 가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 학생들이 쭉 많아.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아.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방식들은 여러 개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선생님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말썽을 부리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썽을 피우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친구가 막 뭐 아무 데서나 오줌이나 똥을 싸고 진짜 막 물건도 부시고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와서 원래는 관심을 안 갖던 선생님이 그럴 때마다 와서 관심을 가져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왜 그러니? 왜 이런 짓 한 거야? 라고 혼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너 앞으로는 이런 행동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실패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성공이고 다음부터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하겠죠. 이게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술을 먹고 늦었어. 그때마다 여자친구가 술을 왜 먹냐 뭐 실랑이를 하고 싸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행동은 이성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동물이라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적인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여성분들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심리적으로 다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많은 심리를 다 얘기를 하게 돼서 요거까지만 일단 딱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간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니까 잘 들으세요. 자, A++. 자, 어떤 행동은 관심과 에너지를 가지면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하스님이 연락을 했거든요. 연락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잘 안 받고 상대방에게 좀 안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2주마다 계속 규칙적으로 연락을 해주다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막대해도 된다라는 학습을 하게 돼요. 막대하고 더 이상 에너지를 쏟기도 싫고 뭐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밥상이랑도 되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딱히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서비스가 계속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대응할 가치도 없는 거죠. 내가 거절을 하고 내가 내가 부정적으로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그걸 다 뚫고서는 2주마다 규칙적으로 연락이 온다는 건 사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답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를 분석하더라도 사실은 연락을 안 한 거는 그게 맞습니다. 연락을 마지막에 씹은 이유는요, 여러 가지 심리를 따져보더라도 당연한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프레임이 재각인되려면 우리의 행동 태도를 갖다 변화시키고 상대방이 새롭게 인식시키려면요, 한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제 카테고리화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번 강의에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따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게 그 유튜브 영상을 갖다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제 카테고리화라고 검색하면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요. 일단은 그 제 카테고리화를 위해서 3개월 정도 있다가 연락을 하게 되는데, 뭐 제가 아까 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서도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한 2-3개월 있다가 연락을 하면 대부분 연락을 아무렇지 않게 받는다. 자, 그러면 3개월 후에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까 이렇게 하셨는데, 3개월 후에는 제가 얘기했지만 잘 지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이제 하스님이 잘 지내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또 보내도 괜찮을까요? 얘기했는데 괜찮아요. 3개월이나 지났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아도 3개월 후에는 또 세상은 좀 많이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괜히 3개월을 보낸 게 아니에요. 3개월을 왜 여러분들 그냥 기다리기만 했습니까? 예. 3개월이라는 시간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황을 감정을 괜찮게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3개월을 지낸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쓸데없이 3개월을 보내라고 제가 그걸 3개월을 갖다 무슨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3개월을 지나 보낸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제 카테고리화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제가 그 유튜브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월 8일날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무료연애 진단에 제목이 저번에 전화 상담 받았던 정님입니다. 도와주세요 쌤 해가지고 올리셨습니다. 여자분이시고 31살이고요. 재회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교제기간은 2년 4개월이고요. 오빠와 저 처음엔 오빠가 저 좋다고 호감을 보이며 사귀기 시작했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서로 처음으로 부모님이나 지인들까지도 소개도 하고 처음엔 일주일에 거의 매번 봤고요. 저는 이게 나중에 독이 될까봐 일주일에 한두 번만 보자고 했더니 오빠는 안 된다. 매일 봐야 한다. 그래 질리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 함으로써 거의 일주일 내내 보다가 오빠 자취집에 거의 반 동거하는 상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다 좋고 매일 있는 게 좋고 가끔 투닥거리기는 했지만 좋았어요. 근데 오빠가 빚을 조금 내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일에 몰두를 하면서부터 연락이 뜸해지긴 했으나 평소 연락 문제로 다투고 싸우기는 또 했지만 또 오빠가 그럴 때마다 신경 써주고 데이트도 더 하고 노력해줘서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을 했었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인간은요 이제 유기생물체고요. 예. 유기생물체고 절대 이렇게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해줄 것처럼 하는 것, 그게 바로 헤어짐의 이제 씨앗이 되겠죠. 예. 근데 사업을 하나 더 늘려서 2개로 늘어났고 오빠는 저에게 사업이 더 늘 거다. 연락 신경 못 써줄 수도 있다. 미리 언지를 주었으나 그게 막상 현실로 닥치고 빚도 더 늘고 오빠는 또 사업에 더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빚을 졌으니까 더 사업을 몰두해야겠죠. 왜냐면 빚을 갚아나가야 되니까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점점 연락도 섭섭한 일만 생기고 집에 들어오면 오빠는 잠자기 일쑤고 데이트는커녕 평소 대화도 못할 정도로 맘적이나 여러 상황들이 여유가 없어지고 소홀하게 되면서 저는 저대로 점점 더 연락에 집착하게 되었고 속상함에 잦은 싸움과 외로움이 왔고 오빠는 오빠대로 상황적으로 어쩌지 못하니 점점 지쳐갔던 거죠. 예, 이게 이제 지쳐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다가 오빠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울며불며 매달렸죠. 그치만 많이 생각했다고, 그게 서로한테 맞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더군요. 그렇지만 평소 자잘하게 싸우거나 크게 싸운 적이 많았어서 또 잠수 타거나 톡 안 하다가 또 연락 오겠지 생각했었으나 결국 오빠는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전 더 이상 신세지고 싶지 않아서 편지만 남기고 제 짐을 챙겨 얼굴도 못 보고 그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한 3, 4일 뒤에 오빠한테 전화 한 통 하자 바로 다음날 밥이나 먹고 끝내자고 전화가 왔고 전 최대한 이쁘게 하고 앞으로 잘 고쳐보겠다는 다짐을 잘해보겠다는 편지와 함께 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좋게 보내다가 또 헤어질 땐 진짜 이대로 가면 끝날 것 같단 괴로움에 울면서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스킨십하고 헤어졌었습니다. 그날 친구들이 위로해준다고
위로주 사준다고 먹으러 가자고 해서 잔뜩 취해서 저도 모르게 또 택시 타고 오빠 집에 또 갔어요. 오빠가 그땐 진짜 엄청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안하다면서 서로 상처되는 말 막 하고 안 좋게 막장처럼 헤어졌죠. 그래서 다음날 취기가 가시고 정신이 차린 날 미안했었다고 사과하니까 오빠도 간밤의 일은 잊을 테니까 헤어진 마당에 잘 헤어지고 마무리 잘하자. 그동안 열심히 살고 있어라 이런 카톡을 저에게 보냈고 저는 그래 그러자며 시간이 지나서도 힘들거나 그러면 연락하자라는 식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차단당했네요. 예. 그리고 이 쌤께 선생님한테 이제 미루코 선생님한테 전화 상담을 받았을 때는 지금은 때가 아니니 연락을 한두 달 참아보고 해보라는 말씀이랑 제가 헤어지기 전 사뒀던 선물 주고 싶다니까 절대 주지 말라는 말씀 하셨는데 잘 참다가 연말이 다가오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택배로 선물과 편지, 내용은 대충 고마웠던 점과 미안했던 점, 그리고 나 자기 개발하고 있을 테니까 편해지면 봤으면 한다 이런 식의 편지를 보내버렸어요. 자, 망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전 남친은 열흘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무반응이고요. 당연히 무반응이겠죠. 예. 그래서 또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데 톡은 차단이지만 페이스북, 인스타는 그대로인데 매일 제 인스타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건 뭔가 싶다가도 이렇게 궁금하면 뭔 반응을 보이던가 싶고 답답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쌤? 혼내주셔도 돼요. 충동적으로 선물을 보내버렸으니까. 아직도 프레임이 낮게 행동해버렸네요. 예. 자, 이거 뭐 당연히 결과가 안 좋겠죠?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 이게 여러분 내가 뭐 전문가로서 이걸 판단할 필요도 없고요.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건 보낸 당사자도 망했다는 거 알고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보셔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죠? 예. 예, 상황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상황을 안 보고 들어가시니까 예.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예. 이게 매달려서 될 문제였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도 처음으로 올려드린 그 클립 영상이 이게 매달린다고 해서 제외가 되냐 이거죠. 예. 어머니 밥상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매달려서 되는 문제는 없다. 예. 절대 매달리지 마라. 매달리지 않아야지 제외도 빠르다. 예. 제가 얘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맨날 이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어머니 밥상은 제 이론 중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 상황이 감정을 만든다. 이거. 예.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 마지막 데이트 11월 25일 후 연락 끊은 지 한 달하고도 열흘이 지난 시점인데 언제쯤 연락을 해봐도 될까요? 아직도 상대방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렸다 시도해봐야 하나요? 그리고 선물 편지는 준 지는 벌써 열흘째인데 무반응이라 어떻게 시도를 해봐야 할지 도통 답이 안 나와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아무렇지 않게 잘 지냈냐는 일상톡을 보내봐야 할지 톡 차단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전 남친 사업장에 직원들이 죄다 여자들이라 이것도 불만이에요. 예, 불안해요. 지금 전 프레임을 올리려고 노력 중이고 자기계발도 노력 중입니다. 제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걸까요? 예, 두서없이 긴 글 죄송합니다. 자, 이제 현재 상황을 우리가 제일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방금도 얘기해드렸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현재 상황이에요. 이 남자친구가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이게 접근을 해서 이 남자에게 뭔가 대화가 통하는 거지. 현재 이 남자 상황이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레임, 우리의 주도권적인 문제, 가치 문제를 따져봐야겠죠. 근데 이제 일단 첫 번째 1차적으로 뭐 우리 회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빚도 있고요. 예, 사업체도 뭐 2개씩이나 갖고 있대.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 계시죠? 저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사업을 했던 분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뭐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해드리면
이게 사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빚도 있다고요? 거의 제정신 아닐걸요. 예, 제가 그래서 제가 사업 때문에 헤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제가 사업이라는 게 이게 뭐 갑자기 계속 잘 되기도 이게 월급쟁이처럼 꾸준히 잘 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게. 뭐 월급쟁이보다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요. 이 흐름이라는 걸 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말로 쉽지 않아요. 사업이. 이게 정신적으로 힘들고요. 근데 빚까지 있다고요? 게임이 어렵죠. 이 남자는 정상적으로 어떤 여자를 만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1차적인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되는 문제냐?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연이랑 되게 비슷하냐면 베니님 사연이랑 되게 비슷해요. 베니님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데 아무튼 베니님이 여의사 만났죠. 여의사가 제가 왜 이 사람이 작업하는데 오래 걸렸습니까? 제외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남자친구 사귈 만한 상황이 안 돼요. 근데 여자친구도 알아요. 베니님 여자친구도 알고 있었어. 예, 그렇죠. 우리 베니님 계시죠. 여자친구도 알고 있었어. 자기가 정상적으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뚫고 들어온 적도 없었거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인이 매달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보고 들어가야지. 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사실 뭐 우리가 3개월마다 연락을 해가지고 계속 접근을 해볼 수는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빨리는 안 될 겁니다. 진짜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오래 장기간 게임이 될 거예요. 예, 장기간 게임이 될 겁니다. 분명히 얘기해 드렸어요. 이거는 1년짜리, 2년짜리 게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언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일단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마지막 데이트가 11월 25일이고 연락 끊은지 한 달하고 열흘이 지난 시점인데 언제 연락을 해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언제 이제 마지막 내가 했던 행동에서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나쁜 내가 프레임이 나빠지는 행동을 하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자꾸 중간중간에 연락을 해보면요 다시 제 카테고리아가 리셋됩니다. 예, 리셋돼요. 왜냐면은 내 카테고리아라는 건 나에 대한 인식을 보내는 건데, 인식인데, 나에 대한 인식, 나의 프레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건데, 내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취해버리면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카테고리아를 해버리거든요. 그죠? 그 사람을 이미지화해서 저장을 해놓는데, 우리 정님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지금이죠. 계속, 택배로 선물 보냈잖아요. 그죠? 선물 보내고, 이게, 자기 개발하고 있다. 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편해지면 보자. 이런 식의 문자를 했죠. 이거는 그냥 매달리는 행동입니다. 예, 매달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는 카테고리아가 됐겠죠. 아, 이 여자 아직도 나한테 쫓아다니고 있구나라는 카테고리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연초에 보내셨으니까 이제부터 한 3달입니다. 예, 지금부터 3달입니다. 1월 13일이니까, 예. 1월 10일이라고 쳐. 이게 올리신 게 1월 8일이니까 1월 8일부터 3개월이에요. 1월 8일부터 3개월이면은 2월 8일, 3월 8일, 4월 8일. 예. 4월 8일 날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대방의 상황이 나아지게 기다렸다가 시도를 해봐야 되나요? 당연하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상황. 두 번째가 프레임입니다. 네, 첫 번째, 상대방의 상황. 사업체를 2개로 늘리고요. 제가 유료 상담했을 때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 2개뿐만 아니라 3개로 늘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3개로 늘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불가능하다. 예, 거의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 상황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는 한 3개월도 더 많이 걸릴 거다.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빚도 있잖아요? 아니, 아무리 좋은 사업을 아무리 편한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되게 편한 사업이래. 예. 운영하기 편하대. 그런 사업은 없지만, 그래서 운영하기 편한 사업을 하더라도 빚을 안고 있으면은 부담이 안 돼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빚지고 사업해 본 적 있어요? 빚을 안 줘도 대가리 깨지는데, 아이고. 어떤 사람이 제정신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편안한 사업을 해도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사업해보면은 알겠지만, 예.
음,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선물 편지 준지는 그 무반응인데 어떻게 시도를 해봐야 할지 도통 답이 안 나온다고요? 예, 시도를 하지 마시고 4월 8일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일상톡을 보내면요, 다시 제 카테고리와 처음부터 시작. 예, 그 시점부터 또 3개월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4월 8일까지 무조건 기다리기. 그래야지 본인 제외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저한테 상담 못 받아요. 예.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은 본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사실은 뭐 상담 받는다고 의미 있습니까? 예. 다음으로 우리 진주님 사연을 한번 볼까요? 예. 나이가 40이시고요. 여자분이시고, 예. 교제 기간은 1년 되셨습니다. 자, 헤어지고 보름 만에 만나서 차 한잔 하며 저희 감정 때문에 저희를 망치고 다시 전화로 그 남자를 다그치다 싶은 마음으로, 다그치다 싶은 마음은 뭐예요? 다그치다 싶은 마음으로 한 달 있다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그 말 있은 후 남자친구가 마지막 통화 중에 아직은 잘해줄 확신이 없다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 5일간 고민하다 어제 아침 톡으로 그에게 한 달 후에는 확신이 생길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진주님. 그 말에 그는 글쎄라는 답을 했고, 전 그 말에 너무 서운해서 그럼 한 달 후에 보지 말고 확신이 생기면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했는데, 그는 답이 없이 읽기만 하다 제가 이따 출근하고 답 달라는 말에 응이라고 대답한 후 대꾸를 안 했습니다. 약간 진주님이 요즘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 남자분이랑 좀 잘 안 되고 싶으신가 봐요. 예, 그래서 좀 저번에도 상담 받았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르코님하고 밤에 상담을 할 때는 우리 진주님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떨어진 거 아니면 저희를 망치려고 하시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기분으로 헤어지고 처음으로 술에 만취해서 헤어지고 아주 하지 말라는 종합 선물 세트를 했네요. 전화도 한 2번이나 걸고 톡으로 자냐 그랬더니 자려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좀 데리러 와 그랬더니 물음표 이 모양을 보냈고 그 후 톡 5개는 씹더라고요. 전화도 그래서는 안 받은 듯 해요. 톡은 창피해서 못 보여드리겠어요. 사귈 때도 한번 집에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오는 사람인 걸 알고도 또 그랬네요. 왜 이렇게 취해지는지. 안 본 톡은 어차피 그 성격상 비행기 모드로 다 봤다는 걸 알지만 제가 아침에 민망해서 상대의 톡을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2시쯤 미안하다고 술이 과했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보냈는데 안 보더라고요. 또 안 보내 그랬더니만 밤늦게 답이 왔어요. 봤어. 어제 건 다 지운 거야? 안 보이네 라고. 저는 1시간 있다 취해서 헤어진 거 잊어버렸다고 미안하다 한 후 연락을 마쳤습니다. 답답하네요. 이미지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만나고 온 후로 멘탈이 나갔나 봅니다.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예. 자,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첫 번째, 헤어지기 전에 제가 트레이너와 대화한 걸로 해픈 여자로 생각하고 홧김에 헤어지자고 했다던데요. 그래서 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시간이 짧았던 걸까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제 우리 진주님의 사연을 잘 알려드리면요. 진주님이 상황이 엄청 좋았어요. 여러분들 요 상황만 보면 되게 진주님이 실수 많이 한 것 같죠? 이전에 저한테 상담받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자친구가 제외하기 위해서 이제 진주님이 그 남자에게 그려주는 무슨 초상화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그림을 그리세요, 진주님이. 그래서 초상화를 그려놓은 걸 갖다 가지고 가라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진주님이 다니는 미술학원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말끔하게 옷 입고 이제 진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노력하는 태도로 왔었거든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근데 진주님이 기분이 나쁘더래요. 갑자기 근데 그런 행동을 딱 보니까 진주님이 딱 드는 생각이 기분이 엄청 나빴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망치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그 남자가 되게 좋은 행동을 했더니 망치고 싶어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진주님도 되게 헷갈려 했어요. 저한테 유료 상담을 받을 때. 그러니까 상황은 되게 좋아가지고, 뭐, 남자친구가 되게 잘하겠다라고 하고 막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미르코 생존연애 TV도 막 시청한다고 했어요. 그 남자친구가. 예. 근데, 어, 이제, 기분이 나쁘더래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막 이야기를 쭉 제가 유료 상담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음, 유료 상담을 들어봤더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진주님의 내면 세계에서는 조금 선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이 미루코의 생존 연애 TV를 보고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 남자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하죠. 이게 이게 참 웃긴 게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자분은 자기가 이 남자가 원래 이런 행동을 하면 가치가 높은 사람이라고 느끼는데 가치가 높아지는 그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요. 사실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식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그래서 좀 내면적으로는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헤어지고 싶은 마음보다도 테스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 막장까지 좀 해보시는 것 같아요. 예,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이게 혼란스러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인간의 심리를 할 땐, 우리 진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는데, 진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근데 이런 행동을 그냥 독단적으로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건 자존감과 연결이 없고, 그는 이 남자를 대하는 테스트적 기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그런 걸로 좀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예. 아무튼 여자분들의 마음이 이래요. 예. 그 또 제외하고 싶다고 또 이러죠. 예. 아이, 진주님 참. 제외하고 싶다. 아, 막 테스트도 했다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죠. 예. 자, 아무튼간 이렇게 했다가 지금 잘 되니까 망쳐놓다가 또 다시 이제 잘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아무튼 이해는 되는데, 아무튼 저희를 망쳤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예, 저희를 또 하려면은 좀 일정 기간 또 시간이 또 필요하고 변화된 모습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근데 진주님이 너무 망치셨어요, 사실. 예. 망친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연락은 오긴 하겠지만, 일정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한 2개월이나 한 3개월 중에 그 좀 완전 클리어된 마음으로 새롭게 그 사람을 만나는 뭐 변화된 모습으로 완전 새롭게 카테고리화해서 인식을 해보시죠. 그러면 아마 이런 불안한 마음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예. 우리 진주님의 변화된 모습보다도 이 남자친구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아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